2023년 9월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4%, 나스닥은 마이너스 5%, 금마저도 마이너스 4%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4년 9월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S&P 500은 2% 플러스, 나스닥은 2.6% 플러스, 금은 무려 5%가 올랐습니다. 같은 9월인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한쪽에만 걸었다가 크게 잃는 건 아닐까? 특히 9월처럼 예측 불가능한 달이 오면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2022년 9월은 그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9%,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금마저 방패 역할을 못하고 마이너스 2% 넘게 빠졌습니다. S&P 500, 나스닥 등 주식형 자산만 들고 있었다면 아마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자산을 섞어둔 자산 배분 투자도 같은 시기에 손실이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주식만 들고 있을 때보다는 충격이 절반 또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죠. 어느 정도 방어가 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덜 흔들리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산 배분 투자에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10% 이상 찍히면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3% 정도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면 결국 회복의 기회도 옵니다. 실제로 2022년에 급락했던 시장도 2023년, 2024년에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이번 달에 맞히느냐, 틀리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드는 겁니다. 자산 배분의 목적은 단기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충격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계좌에 전략을 더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어떤 계좌에 내 돈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통해 우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ISA는 분리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계좌라 불리는 이 연금저축 IRP, ISA는 해지, 연금 개시 등 뭔가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서 세금으로 재투자하는 형태입니다. 복리 효과가 커지죠. 또한 퇴직연금 DB를 DC형으로 변경하여 자산 배분을 한다면 매년 리밸런싱을 하면서도 세금이 바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반대로 일반 계좌에서는 매도할 때마다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발생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건보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즉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세금을 더 냅니다. 그리고 건보료도 추가로 각오해야 합니다.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이 기준선 아래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의 시장은 늘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해는 모두 빠지기도 하고 어떤 해는 모두 오르기도 합니다.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시장을 맞추려 애쓰는 게 아니라 언제든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 자산을 섞어 충격을 줄이고 절세계좌를 통해 세금과 건보료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투자는 시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예측이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바로 자산 배분이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며 절세계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덜 신경 쓰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투자 만들어 가시죠. 감사합니다.